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중년 부부의 성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할 성장하는 의사 그리고 산부인과 전문의 정선화입니다. 우선요, 저도 이제 사명을 만들어 봤어요. 나 정선화의 사명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이들에게 소통, 정의, 성장을 바탕으로 공공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제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들을 만나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지만 뭔가 제가 가진 지식을 진료실 밖을 나와서 이렇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저의 또 하나의 의무가 아닐까 해가지고 이런 것도 좀 만들어봤습니다. 자, 부부 중년의 성 해가지고 이제 친 그 키워드예요. 뭐 물론 영어로 이제 다 되어 있는 거지만 가장 큰 게 이제 성기능 장애입니다. 그래서 또 보면 어떤 거 있어요? 성욕, 뭐 우울증, 뭐 화가 나고, 뭐 이혼, 그 다음에 호르몬, 뭔가 문제적인 상황들, 그 다음에 실패, 뭐 가라앉아 있는 거, 어려운 거. 이런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거의 중년들이 많이 이렇게 찾는 문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먼저 요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얼마나 대화를 하는가? 먼저 성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왔지만 사실상 내가 나의 남편과 내가 나의 아내와 어떻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중년 세대들의 문제는 따로 노는 성인식입니다. 이게 성을 억압해온 그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과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아기를 다 키우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한숨 돌릴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좀 누리고 즐기려고 하니까 나는 아직도 조선시대에 있는데 세상은 21세기 뭐 메타버스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오는 괴리 이런 것들. 그래서 뭔가 비뚤어진 성윤리가 발생하게 되고 특대성산업 이런 것들도 같이 발달하게 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중년이 되면서 내가 아기도 낳고 나 성관계 할 만큼 했는데 내가 뭐 이런 거 교육을 들어야 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진료실에서 제가 만난 환자라고 하긴 뭐하네요. 그러니까 저랑 만난 분들을 얘기해보면 진짜 모르세요. 아예. 그래서 중년의 성에 대한 루머들이 어떤 게 있냐. 우선 노년은 무성의 존재다. 나 아기 낳을 거 낳고, 몸도 펑퍼짐해지고, 더 이상 뭐, 좀 섹시한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 나 이제, 뭘 그렇게 성관계를 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년 여성들이 되게 많으세요. 하지만 수많은 연구에서는 성욕, 성적 흥미, 이런 성활동은 비록 물론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감소를 하지만, 노년까지도 계속 유지는 된다라고 여러 스터디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또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발기부전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의 다른 뭐 성욕 감퇴 장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비가역적인 문제다. 즉 나는 돌아갈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발기가 안 돼. 난 남자로서 끝났구나. 어떡하지? 우리 와이프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중국산 비아그라 이런 거 사세요. 그래서 봤을 때 시간이 지나도 이제 성기능 회복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 중년 위기, 부부에 대한 연구들이 미국에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관계와 내가 행복한 가정과의 관계 이런 것들 연구한 게 참 많더라고요. 우선은 여성들은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성활동 정도가 모든 나이를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낮다라는 거를 남성들도 이해해야 돼요. 왜냐? 자기야 뭐 하자 했는데 나 피곤해 나 안 하고 싶어 이러면 그냥 내 와이프는 왜 이러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나보다는 좀 성욕 자체가 여자들은 떨어지는구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게 킨제이 보고서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에 대해서는 아주 바이블
적인 TJ 보고서에 나왔고, 그 다음에 전체 중년 인구의 55% 이상은 여전히 성활동이 활발하다. 사실 55% 이거 스터디한 거잖아요. 실제는 더 높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 프리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연구 결과를 냈고, 나이가 들면서 성활동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찌됐든 이제 인생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거는 사실이다. 뭐 이렇게 사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게 진짜 이제 다 연구나 통계를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한 거죠. 중년의 성활동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시절의 성활동 정도이다. 즉 이게 중년에도 내가 나 좀 즐기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사실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걸 해보지 않았으면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내가 좀 성적으로 이렇게 호기심도 있고 좀 액티브한 분들이 나이가 좀 들면서도 잘 그거를 즐길 수 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중년의 시기는 정말 많은 것이 변하는 시기예요. 네, 진짜 많은. 그리고 나를 둘러싼 정말 많은 세계가 막 복잡하게 얽혀 있죠. 나 애들 키워야 되니까 막 남자들은 돈 벌고 여자들은 애 키우고 정신없고 그 다음에 주변 뭐 시댁, 친정 이런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사실상 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눌러놓고 먼저 이것부터 해결하자 이런 생각이 있죠. 자, 여성에서의 성활동은 상대방과의 관계 및 안정감과 강한 연관이 있다. 여성 성욕 기능 장애 이런 이제 뭐 그런 질병으로 코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 여성의 성욕은 신체적인 것도 있지만 이 관계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꼭 오르가즘 뭐 홍콩 갔다 왔네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 내가 평상시 하는 스킨십 아니면 케어받고 있다. 보면 저희 환자들도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 남편이 너무 사랑한다고 많이 해주고 우리는 성관계를 일주일에 3-4번 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요? 뭐 어때요? 이러면 우리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러면 부부 생활이 되게 좋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막 제가 캐물을 해요. 저는 진료실에서 되게 그러니까 사생활을 캐물어요. 되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라포를 쌓아가다 보면 진짜 문제가 뭔지가 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남자들은 이리 와. 뭐 아니면 뭐 내가 사정을 한 순간 그래, 뭐 우리 와이프도 좋겠지.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성들이요. 저도 성교육을 하지만 10대, 20대가 더 많이 알아요. 20대, 30대까지. 40대, 50대, 60대 진짜 무지해요. 특히 남자들. 그냥 피스톤 운동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거를 여자들이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의 경우는 뭔가 이제 금방 지루함 느끼고 외부 활동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경제 활동 같은 거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 이제 또 사회생활 하면서 가식과 음주의 지나친 탐닉 같은 게 하면서 몸이 망가지고 자신이나 또 아내의 질병 여러 가지 내가 성관계 하는 부부관계 하는데 이번에 잘 안 된 것 같은데 아니면 왜 안 쓰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성활동의 만족을 방해하는 가장 많이 호소하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자들은 좀 이해해야 돼요. 남자들은. 우리 남편이 밖에서 힘들다. 진짜 힘들구나. 그리고 우리 남편이 아무튼 어설프겠지만 우리가 부부관계 했어. 진짜 피스톤 운동만 했어. 하지만 이게 남자들이 허세를 부리는 거구나. 실제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길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많은 게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성기능 장애들이 생깁니다. 근데 여자들은 인생에 아주 진짜 치명적인 변화, 폐경. 저도 이제 폐경을 겪겠죠. 그래서 여러 전신질환, 그 다음에 성욕구 감소 등 비만, 노화, 남자는 음경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다 감소하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알아보면 우선 성기능 장애, 남성들은 어떤 게 있냐면 주로 발기부전, 성관계 시 불만족, 여성은 기흉생식기계 위축, 이게 진짜 많아요. 아프다. 건조해서 제가 이제 내지나 그래요. 비 안 내림 이제 눈처럼 짝짝 갈라졌다고 막 하면서 이거
호르몬 치료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욕구 자체도 감소해요. 호르몬들이 쫙 없어져요. 없어져요. 남자들은 점점점 1%씩 줄어요. 그러니까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문지방 넘을 힘만 있어도 머릿속에 섹스 생각이 가득해요. 하지만 여자들은 뭐 이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우선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자들도 남성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여성 성욕 장애, 저하 장애에서 치료제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에요. 물론 많이 쓰면 털나고 남성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되게 감시하면서 소량씩 쓰는데 그게 이제 좀 이제 안드로겐, 테스토스테론 이런 남성 호르몬들도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런 성욕구 자체가 떨어지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신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오르가즘 도달이 어렵고 뭐 성형미식 불만족 이거 다 똑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 계속 이 과정은 서로의 차이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야 내가 맞춰서 즐겁게 성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우선 남성 성호르몬의 점진적인 감소. 남자들은 진짜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요. 음경 사이즈 감소. 아니 자기네들은 언제까지나 클 줄 알아요. 뭐 아니거든요. 쪼그라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너무 남자가 여자들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너는 야, 배가 왜 이렇게 나왔냐.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신질환과 노화로 인한 성기능 감퇴. 그렇죠. 이제 당뇨 여러 가지 이제 혈관 질환들. 우리가 음부나 음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혈관들이 되게 많이 모여있고 자율신경계가 되게 많이 밀집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전신질환이 있으면 기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대표적인 게 당뇨. 네, 당뇨 진짜. 그 다음에 여성 급격한 성호르몬 감소. 이로 인해서 완전히 뭐 성욕 및 성감 급격히 감소되죠. 그 다음에 외음부 질 점막의 위축 이게 다 여기서 따라오는 거고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 뭐 있죠. 얼굴 화끈거리는 거. 아 짜증나. 문 열었어. 추워. 다시 닫아. 막 이런 일이 반복되고 무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막 남편들 저 옆편네 좀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해요?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폐경을 또 겪으면서 내가 더 이상은 임신할 수가 없구나. 여성으로서 나는 끝났다. 애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남자들이 정말 몰라요. 이걸 안다면 성 문제는 결국에는 현실을 직시하고 상대의 문제를 알면 그거에 대한 이해가 같이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같이 한 입으로 덮고 있지만 내가 이 사람의 정말 성이나 성적인 그런 기쁨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성의 성 문제의 답은 남자들 네, 여러 가지 장애가 있겠죠. 뭐 발기부전, 두루 등등등등. 근데 모든 것을 다 비아그라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냥 남자들 나 좀 성기능 떨어진 것 같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비아그라예요. 정말 이거 무슨 의료계에 아주 큰 혁명이 있었죠. 이걸로 인해서 한방 쪽이 다 죽었어요. 맨날 뭐 보신탕 뭐 이런 걸로 막 한약을 지어 먹다가 이제 비아그라 딱 먹으면 유지가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비아그라만이 답이 아니다. 막 그 쭉쭉쭉쭉 있다. 복용하는 약물이 많아지면서도 또 이런 여러 가지 성기능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글씨가 좀 많네요. 인간은 성생활이 동물과 달라요. 그 영장류 중에 하나랑 그다음에 인간만 발전기와 상관없이 성생활을 하고요. 또한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피부법이 정말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되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임신에서부터. 그러니까 더 성생활 자체가 생물학적인 그런 본능보다는 쾌락, 내가 유리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 또한 세계화 인터넷이 보편화된 세상 뭐 애들 막 진짜 앱 처음 보는 거 그냥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 동년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아직까지 나는 애들 키우느라 정신 없어서 정신 차리니까 세상이 바뀌었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생각하는 성은 터부시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얘기해? 이거 어떻게 내가 내 와이프한테 뭐 좀 하자고 말할까 하다가 우리 와이프가 나를
이상하게 병태를 보겠지. 그럼 나는 외부에서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얘를 오히려 수면 위로 꺼내서 서로가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남녀 간의 성관계를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개방된 사회. 뭐 너무 이거 정답 같지만 그냥 좀 넘어가고요. 솔루션.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 어떻게 하라고? 예, 솔루션은 결국에는 소통이 답입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 뭐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트너 자주 많이 얘기합니다. 결국엔 우리가 뭐 음란패설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뭔가 좀 성을 격화시켜서 그렇게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 나의 진짜 내가 바라는 거 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막 얘기를 하고 관능적인 뭔가 섹시한 성관계를 함께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세요. 이거는 애들 키우고 밥 먹여 살리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중년이니까 50년을 더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반백년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때까지 섹스를 못해. 그럼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따로 아이들 없이 부부만의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파트너와 친밀한 시간을 보낼 때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되게 막 유하게 썼지만 실제로 섹스할 때 내가 어떤 기분일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신음소리만 내지 말고. 그러니까 나 좋아. 여기 만져줘. 자기 진짜 짱이야.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오늘은 뭐 컨디션이 조금 안 좋지만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아니 애까지 낳는데. 그런 것들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파트너,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걸 원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약간 좀 코스튬 플레이어 하는 게 있어. 내가 뭐 이런 걸 입어주면 좋아해. 좀 입어주세요. 좀. 뭐 육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직하게 소통하는. 결국 상대한테 나를 표현해야 돼. 그리고 너는 어떠니? 라고 물어봐야 돼. 그래서 보면 그리고 또한 성적 건강과 안전한 섹스 뭐 되게 뭐 도덕책에 나올 만한 얘기지만 사실상 여성들은 폐경이 될 때까지 임신 가능합니다. 저는 50살 임신하신 분 여러 봤어요. 다들 하시는 얘기가 뭐 안 될 줄 알았죠. 나 이제 곧 폐경인데 애기집이 보여요. 심박동 뛰고 지우시죠 다. 어떻게 이제는 아기를 내가 선택을 한다고 해도 내 몸이 따라주지 않고 그래서 뭐 20주 이럴 때 막 갑자기 애를 유산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 다 지워요. 그리고 이 나이에 엄마 아빠가 또 될 수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제발 아줌마들한테 피임을 좀 해라. 남편이랑 뭐 어쩌다 한번 하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네. 그냥 폐경 때까지 피임법을 꾸준히 사용해라. 어떤 게 뭐 피임이 되게 다양하다는데 뭐가 있냐?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돼요. 산부인과 의사한테. 그 다음에 요즘은 거의 3커플 중에 한 커플 이상, 1.5 거의 반 이상 이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파트너를 만날 기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 사람이랑 그냥 뭐 우리 다 나이도 있고 한데 뭐 그냥 하자. 콘돔 쓰세요. 누군 줄 알고. 이 새끼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막 저희 병원 와가지고 좀 알이 안 좋아서요. 좀 봐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검사를 나가면 성병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뭐 그때부터 이제 열받는 거지. 내가 이 새끼 때문에 막 그랬다. 저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이게 나왔으니까 지금 최근에 파트너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면 이제 네, 그래서 콘돔을 꼭 사용해라. 그다음에 만일 이제 우리가 그냥 부부 단일 파트너 이러면 뭐 이런 것들 걱정이 없겠죠? 하지만 이제 새 파트너 바람을 핀다든가 아니면 뭐 새롭게 만난다든가 이러면 꼭 콘돔 좀 사용하세요. 노화 이제 남성 왜 그러냐? 우리 몸에 결국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근데 천천히 떨어진다. 남자는 나이가 들면서 뭔가 발기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유지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뭐 사정 자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아예 조루가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들이 분명 있습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케어를 하고 좀 해결할 수 있는 약들이 있으니까 비뇨기과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자들은 산부인과 의사에 저한테 물어보면 되시고요. 폐경에 가까워지면서 그들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고 이거 자체가 이제 비뇨 생식기계
정말 질벽이 정말 얇아져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 피부 좀 얇아지듯이 아래도 똑같이 얇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경되신 분들, 성관계 잘 안 하시는 분들 질경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산부인과 진찰 때 다리 걸리고 앉아서 기구 들어갑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넣어도 그냥 살짝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피가 나요. 네. 그럼 안타깝죠. 호르몬 치료합시다. 꼬셔도 안 하시고 어차피 나는 안 하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리고 너무 안 하신 분들은 질 입구가 붙어요. 그래서 저는 질 입구를 뜯어주는 수술을 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뜯어주고 이제 새 인생 사세요. 열심히 쓰세요. 또 막혀서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오히려 해주고 임신에 대한 걱정이 없어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폐경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걸 수도 있어요. 왜? 나 이제 더 이상 단일 파트너를 안 해요. 임신 안 하니까 더 즐길 수 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할 수 있죠. 또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뭐 체형의 변화, 중년이 되면 이쪽에 많이 살이 찌고 잘 빠지지도 않고 이런 모습의 변화들이 성적인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나이 들에 따라서 예전 같지 않죠. 뭐 질병 하나씩 이렇게 진단받고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 되게 많으실 거고요. 뭐 혈압, 당뇨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고혈압, 당뇨, 호르몬 문제, 우울증, 불안, 심혈관계증 그냥 막 다 전신질환 대부분 성적으로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이게 뭐 무드든 뭐든 이런 것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들도 나의 리비도, 성욕을 떨어뜨릴 수 있고 성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뭐 고혈압약 아니면 뭐 우울증약 이런 것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약을 그냥 막 혼자 스탑을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이 약을 나는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혹시 교체할 수 있는 약이 있는지 아니면 이걸 끊고 내가 다른 걸 뭐 아무튼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수술과 성건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산부인과 특히 저는 이제는 여성 쪽이기 때문에 저희 수술이 다 골반 수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수술 안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자궁 띄거나 난소 띄거나 이런 수술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희는 실제로 히스텍토미 즉 전자궁 절제술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스템 우리 제왕절개 그 다음에 앞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맹장 세 번째가 전자궁 절제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자궁을 띄어요. 근데 이렇게 띄면서 신경, 혈관들이 손상이 돼요. 근데 이런 문제들도 나의 성감이나 성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요즘 그래서 의학의 트렌드는 사실상 최대한 자궁을 보존하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차피 나 이제 아기 안 날 거니까 자궁은 아기 주머니잖아요. 근데 뭐 그러면 더 이상 안 쓸 거니까 그냥 띄워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자궁 경부라든가 아니면 내가 성적으로 되게 좋을 때 자궁이 미세하게 수축을 해요. 그러면서 또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근데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다 하시면 이거를 좀 기다리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신경이 이렇게 딱 잘리면 얘네가 이제 완전 영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새끼 신경들이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다시 가지를 쳐서 이렇게 좀 돌아가더라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대신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상대방이 이랬다면 내 와이프가 조금 그렇구나. 좀 기다려 주시고 아니면 내가 그렇다면 내가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 서로 얘기를 하면서 아니면 뭐 어떻게 내가 성관계를 잘 못하면 어떤 식으로 내가 좀 기쁘게 해줄까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느 한쪽이 아플 경우 이게 아프면 내가 아프다면 이게 뭔가 나의 성적 취향 자체가 통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뒤로 밀리겠죠. 그 다음에 내가 간병인이라면 상대방을 케어해야 된다는 부담감, 경제적인 부담감, 뭐 정신적인 것 때문에 내가 다 성욕구를 내려놔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내가 그냥 당당한 그냥 파트너로서 좀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이.
자, 성욕의 차이를 다루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은 건데 이제 약간 성욕은 남자가 이제 남녀가 차이가 있다고 했죠. 전반적으로는 물론 이제 개인별로 되게 활발한 막 불타오르는 아줌마들도 있어요. 저희 환자를 보면. 근데 대부분은 남자가 성욕이 더 높아요. 성활동도 더 액티브하고 이런 차이를 서로가 얘기하고 알아봐야 된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자. 많은 커플들이 옛날을 그리워한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내가 막 엄청 잘 쓰고 엄청 내가 다 죽었어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시절은 끝났고 이 상황에서 얼마나 나의 성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정말 많이 있고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성교육 강사님들, 뭐 여러 가지 성상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찾아가서 얘기하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니까 저희 중년의 성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저희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 두 가지 케이스만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케이스는 60대 초반의 부부고요. 귀두 확대술을 받은 남편이 고민인 여성입니다. 아내 모르게 비뇨기과에서 확대술을 받고 왔어요. 짠 했는데 와이프가 이랬을까요? 완전 싫다고 한 거예요. 이전은 부부의 성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 작아도 좋아.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남편은 막 내가 이제 자격지심 생기고 하니까 수술을 쫙 했는데 아프기만 하고 전혀 안 좋대요. 그래서 막 성관계 지금 안 한 지 1년 다 돼간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부부 사이도 소원해졌고요. 남편에게 제거도 요구를 했는데 남편은 제 수술을 거부했어요. 왜 그럴까요? 딴 데서 좋다면 아니에요. 제 수술이 무서웠어요. 할 때 이제 남자들의 그런 남성 수술은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이렇게 팽창되면서 통증이 되게 심해요. 이 수술 자체가. 한 번 죽을 뻔했으니까 나 이거 죽어도 못 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대요. 같이 가자. 비뇨기과를. 여자는 와이프는 남자가 무슨 그거 하나 못하냐. 안 간다. 쪽팔린다. 막 이러고 해서 제가 잘 다독다독해서 누구님 우리 남편이 지금 그래도 아이 같은 면이 있으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열심히 성생활을 해야 되니 손 붙잡고 비뇨기과 같이 가서 꼭 수술 때 이렇게 같이 풀어주세요. 그래서 무조건 애기다 생각하고 가시라고 그냥 가시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옛날에 더 좋았다며 이러니까 알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같이 가신 경우도 있고요. 50대 후반 여성인데요. 자연분만 2번 해가지고 질이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자연분만 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질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코어 운동 안 하고 쾌결 안 하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좁혀주면 돼요. 구조적으로 좁혀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이가 들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횟수가 감소해요. 이 부분은 오히려 남편이 별로 요구를 안 해요. 근데 여자는 나는 한 번도 오르가즘 느낀 적은 없는데 남들 좋다 하니까 나도 좀 느껴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데 남편이 안 하니까 막 덮칠 수도 없고 여자가 남편을 그러니까 이제 되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이랬죠. 남자친구를 만드십시오. 하지만 그거는 농담이었고요. 실제로는 이런 분들 대다수가 자기가 어떤 자기의 몸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어떻게 애무를 하고 어떻게 만져주고 내 성관계는 클리토리스인지 G스팟인지 이런 걸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섹스 토이를 여러 개를 추천드렸어요. 그래서 자위를 한번 해봐라. 자위해봐라. 괜찮다. 그리고 본인 몸을 먼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랑 할 때 살짝 얘기를 해줘라. 자기 나 여기가 좋아. 그냥 이렇게. 그러면 좀 뭔가 이렇게 내가 좋은 거를 또 남편이 보면 또 이게 다른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줬습니다. 자, 여러분의 중년이라고 하는 거는 인생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액티브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다음에 이제 좀 내가 편해진 시간이거든요.
제2의 삶을 응원하고 성활동을 포기하기는 안 됩니다. 이거요. 안 됩니다. 이 즐거움을 포기하셔서는 안 되고요. 아직 젊습니다. 요즘은 10살 무조건 빼야 되기 때문에 슬기롭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